예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SAT, ACT를 리퀘어먼트 필수 제출로 하면서 플렉시블 정책을 발표했어요. 즉 SAT, ACT 말고도 AP나 IB를 내도 된다. 다양한 이 표준화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나 블로그를 통해서 예고를 했었죠. 예일대학이 얼리에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발표하면서 뉘앙스를 풍겼어요. 내년부터 SAT를 필수로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필수로 해버렸어요. 안 주 전에 발표를 했죠. 예일대학이 2025학년부터 스탠다이즈 테스트 레코드 표준화 시험 점수를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학이 하지 않는 유연화 정책, flexible policy를 발표했어요. 유연화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뉴욕 대학이 NYU, 뉴욕 유니버시티가 했던 방식이에요. 뉴욕 대학은 당시에 SAT 낼래, ACT 낼래, 아니면 서브젝트, 지금 없어졌어요. SAT 서브젝트 세 과목을 낼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일대학은 SAT 낼래, ACT 낼래, AP 낼래, IB 낼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 SAT, ACT가 아니라도 IB와 AP 공부를 하고 그 시험 점수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표준화 시험에 대한 플렉시블 정책은 이렇게 됐습니다. 발표문 그대로 읽을게요. 2025년 가을 학기 이후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지원자에게는 표준화 시험이 필수입니다. 지원자는 4가지 옵션 중에서 포함할 점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ACT, 2번 AP, 선의수 과목이죠. Advanced Placement죠. 3. IB, 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바칼로레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A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는 거 아니? AP 또는 IB 점수를 제출하기 위한 선택한 지원자는 지원 전에 완료한 모든 과목의 시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학교에서 듣고 AP 시험까지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몇 과목을 내라는 건 없어요. 과거에 뉴욕 대학은 서브젝트 3과목을 내라 이랬는데 이번에 AP, IB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내가 시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 시험을 봐서 4점 이상을 획득한 점수를 내면 되겠죠. 보통 뭐 저는 3과목, 4과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어서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유연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시험 유연성 정책은 지원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완벽한 시험은 없으며 학생이 대학 준비도를 입증하는데 획일한 접근 방법도 없습니다. 예비 지원자의 자신이 이수한 시험을 고려하고 지원서의 다른 학업 정보, 뭐가 있죠? 고등학교 성적표, 우등상, 수학 경력, 교실 밖 교육 경험 등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보고해야 돼요. 셀프 리포트 하는 얘기죠. 입학사정관은 특정 유형의 시험을 선호하지 않으며 특정 시험 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서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 선발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점이나 긴 시험 점수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AP 많이 내지 말라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AP 내려면 12과목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뭐 3~5과목 내도 짧고 굵게 내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시 점수 선택에 대한 예일대학교의 발표문입니다. 공통지원서 또는 연합지원서에서 이게 무슨 카먼앱 혹은 코어디션을 얘기합니다. 예일대 관련 질문을 작성하거나 뭐죠?
뒤쪽에 이 supplementary question들이 있잖아요. 혹은 예일대 퀘스트배지 질문지 설문지를 작성할 때 지원자는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1번, 네 가지 옵션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시험 유형을 선택해서 고려할 점수를 표시합니다. ACT, AP, IB, SAT 중에 하나 이상, 뭐 ACT, SAT 봐도 둘 다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수를 표시해라. 위에서 선택한 시험 유형 중 지원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은 점수가 있으면 보고한다. 무슨 인관이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결과가 있으면 직접 내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거나 완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인관이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점수를 못 봤다거나 질병을 알아서 못 봤다거나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시험을 준비할 때나 시험 볼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설명을 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이 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점수가 낮았는지도 한번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는 그러면 표준화 시험 점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일대학교 발표문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의 강점과 대학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지원서는 퍼즐과 같아서 모든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지원서는 학생이 예일대의 모집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과목의 교과 과정을 포함하여 예일대의 엄격한 교양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학생의 성적표는 선발위원회에 지원자의 준비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성적표는 학생의 학업 추진력, 수완,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시험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지원자의 학문적 강점 영역을 강조하고 고등학교 성적을 강화하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성적표의 공백을 메우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환경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학생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학사정관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와 학교 성적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입학사정관은 각 학생의 고유한 맥락에서 점수를 평가하고 지원서의 다른 학업 지표를 보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높은 점수가 낮은 성적표를 대신할 수 없으며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지원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죠.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일대학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할 점수 선택에 대한 조언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지원서에 어떤 점수를 선택할지 고려할 때 다음 질문을 참작해 주세요. 1번 점수가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에 대한 나의 준비도를 나타내는가? 2번 점수가 학업 능력의 영역을 반영하는가? 3번 점수가 나의 학업 범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가? 4번 점수가 고등학교 성적표의 과목과 성적을 보완하는가? 5번 이 점수가 고등학교에서 눈에 띄는 상위권 점수인가? 6. 시험에 쏟은 노력을 반영하는 점수가 자랑스러운가? 높은가? 그 얘기죠. 예일대의 입학사정 과정은 총체적이고 홀리스틱이고 어느 하나를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세이 점수 하나 갖고 안 되고 학교 성적 하나 갖고 안 되고 SAT 하나 갖고 에세이 갖고 하나 안 되고 맥락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즉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죠. 모든 시험 점수는 알고리즘이나 가중치 루브릭에 입력되지 않고 실제 사람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아까 그 얘기죠.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못 봤다. 혹은 정신적으로 어떠한 집안이 갑자기 몰락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래서 못 봤다.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가능한 상황에 시험을 준비하거나 완료하는데 영향을 미칠 경우 예일대학교의 선택형 질문에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일대학교 발표문 거의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예일대학교뿐이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듀크, 존스 홉킨스, 브라운, 코넬, 와슈, 라이스 모든 데에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 접수를 다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요. 맥락적으로 무엇은 하나 갖고 그 대학에 합격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우수해야 된다. 근데 그 우수가 학업적으로만 우수한 게 아니라 비학업적 요소에서 액티비티에서도 에세이에서도 추천서에서도 남들과 truly exceptional 진정으로 차별화되고 달라야 되고 그 학생만의 색깔과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즉 예일대학교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 간 학생들의 준비는 7학년, 8학년도 빠르지 않다. 이 말씀드리면서 예일대학교 그 SAT, ACT 옵셔널 그러나 옵셔널에서 requirement 필수 제출로 바뀌었는데 APIB도 함께 보는 flexible policy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